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혼다 코리아가 여러가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중형에서 중형 그 사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체인지 되면서 더욱 발전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렵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쪽이 헤드램프고요, 위쪽은 DRL이 들어갑니다. D자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DRL과 이 헤드램프 사이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도색된 이 가니쉬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니쉬는 보닛 리드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를 쭉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있고요. 범퍼도 여기가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엣지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상당히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좀 수평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채로운 느낌도 들고요, 터프한 느낌도 듭니다. 혼다 엠블럼 커다랗게 들어가 있고요. 자, 범퍼에 요 무광 크롬 가니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려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게 바람이 타고 흘러서 여기로 바람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간 바람은 전륜 휠과 브레이크에 쿨링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바람이 빠져나가서 이 바퀴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후드는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살포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작 대비 좀 더 공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의 경우에는 전작보다 좀 더 길어 보여요. 여기 루프가 플랫하게 이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차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도 약간 더 길어졌다고 하네요. 자, 휠부터 보자면 블랙 컬러, 유광 컬러로 칠해진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휠아치는 클래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SUV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도어 가니쉬 역시 클래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열었을 때 돌이라든가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요거 이제 도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 타고 오프로드를 많이 가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에요.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유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보통은 쪽창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여기에 디바이드 바가 설치가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디바이드 바 없이 여기까지 전부 다 유리예요.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필러는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로는 크롬, 유광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필러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리 부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시승차는 앞에는 틴팅이 안 되어 있고 뒤에는 틴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앞까지 틴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까지 틴팅을 다 하잖아요. 틴팅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전부 유리 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역동적인 느낌을 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 팬더가 두툼하게 튀어나와서 볼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필러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테일램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 들어가는 부분이 쑥 들어가 있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앞모습도 그런데 뒷모습도 꽤나 묵직한 느낌을 들게 해주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위치가 약간 높은데, 그래서 여기 이 밑이 높아 보이죠. 전반적으로 이 뒷모습이 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범퍼는 저 디퓨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듀얼 머플러 팁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가니쉬고 한쪽은 뚫려 있어요. 저기는 이제 이쪽에는 실제 머플러 팁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가니쉬예요. 막혀 있어요.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리플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 제동등 들어가 있고, 여기를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보시다시피 트렁크 용량은 여유롭습니다. 트렁크 용량 되게 여유롭게 되어 있고 실용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폴딩했을 때 이 부분을 완전 플랫하게 해주진 않았는데, 여기에 어떤 그 충진재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차박하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요, 실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문 열고 닫는 거는 문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경쾌하게 열고 닫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패턴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아주 독특한 느낌입니다. 공간은 넓어요.
공간은 꽤 넓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앞자리를 저한테 맞춰놨거든요. 근데도 뒤에서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가 뒤로 많이 제껴져 있어요. 보시면은 좀 많이 눕혀져 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당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편안한 자세를 최대한 맞춰서 포지셔닝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에어벤트가 2개가 있고요. 이쪽에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플랫하게 돼 있어서 이 가운데 앉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닫으면 가운데 자리가 나오고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푹신푹신해서 팔을 올려놨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앞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저 뒷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좌판이 길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허벅지까지 충분히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편리합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블레이드가 있죠.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앞자리도 마찬가지로 좌판이 약간 길게 돼 있어서 이 허벅지까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인체공학적인 느낌도 듭니다. 자, 여기 센터페시아에서 보조석까지 보면은 이 철조망 가니쉬가 저까지 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저기까지 쭉쭉쭉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 보면 이 3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람, 풍량 다이얼이고, 이거는 기온, 온도, 이것도 온도. 네, 그러면 오디오는 어디서 조절하냐? 오디오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소리는 여기서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거 내기 순환, 그리고 여기에 열선, 이쪽도 열선. 아쉽게도 쿨링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모드, 풍량 모드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냐 마냐. 그리고 이쪽에 보면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요거는 차량과 연결하기 위한 USB는 USB-A 타입이에요. 참고로 이 차는 블루투스 페어링은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려면 여기다가 케이블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들어가 있어요. 12V 시거잭이 있고요. 기어 레버가 되게 클래식합니다. 딱 여기에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기어 레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팔을 요 암레스트에 올려놓고 여기 올려놨을 때,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요거 이런 감성적인 느낌.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포트가 있어요. 전화기는 하나만 충전이 되고요. 이쪽도 공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가 돼 있어서 웬만한 물건 여기다 놔도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토글 스위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콘, 스노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 홀드,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 2개, 수납 공간,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암레스트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래가 좀 짧고 위가 긴 예쁜 스타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여기에 열선 핸들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에이다스 시스템, 반자율 주행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렁크, 테일게이트 여는 거, 그리고 요거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런 에어벤트도 철조망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혼다 어코드도 마찬가지인데 터치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 손끝에 화면이 이렇게 달라붙어 다니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휴대폰 만지는 느낌? 스마트폰 연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걸 연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USB를 통해서 장치를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소재는 푹신푹신한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의 시인성 좋고요.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이거랑 연결해서 이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집어넣는 이런 트렌드인데, 혼다는 그런 트렌드를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플로팅 AV 모니터,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디지털도 요만큼만 디지털이고 여기는 아날로그. 근데 이런 구성이 좀 클래식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편안하긴 해요.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볼 때 좀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선루프가 위치합니다.
전작보다 확실히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들려드릴 것 같은데 음악이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차량 카라이프를 할 때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충분히 좋은 만족감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내에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직접 타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혼다 CR-V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륜구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륜구동도 있어요. 이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5km가 넘는 복합 연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4km 정도의 연비를 인증하는 것 같은데 직접 타보니까 실연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리터당 15km 이상은 항상 상회하는 그런 연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였던 회사는 도요타죠.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특허,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물론 풀렸습니다. 그 특허가 풀렸는데 이 다른 회사들은 이제 한 그 기간 동안 그 시스템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혼다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의 특허 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엔진을 위주로 돌리는 이 도요타 그룹과는 달리 이 모터를 위주로 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 어찌 보면 전기차에 가까운, 그리고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엔진으로 구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속 주행을 할 때 이 자동차가 판단해서 전기를 쓰는 것보다 엔진을 돌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엔진의 힘으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직렬과 병렬 두 가지 동시에. 그러면은 엔진은 평소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 모터가 있고 발전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모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구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의 출력을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 모터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시키는데, 이 발전기 모터를 돌리는 걸 엔진으로 돌려요. 엔진 회전력으로 발전기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엔진이 충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엔진이 충전이 되고 있죠. 엔진이 돌아가면서 충전력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 파워 플로우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렵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 이제 가속력은 이제 구동 모터를 통해서 발휘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쭉 정속으로 달릴 때는 엔진으로도 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혼다에서도 재원표를 공개를 했을 때 184마력과 146마력, 엔진의 힘이 2리터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게 146마력이 파워를 최고 출력을 내거든요. 분리해놨어요. 이 합산 출력을 표기를 안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세게 낼 때는 그냥 184마력으로 이렇게 구동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한 146마력짜리 최고 출력의 그 엔진의 힘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산해서 힘을 동시에 발휘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엔진은 이제 평상시에는 무조건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전기차와도 굉장히 비슷해요. 토크도 금방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놨을 때 그 리스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파워가 쫙쫙쫙 차에 이제 전달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에컨 모드, 이제 에코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연료 효율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드로 달릴 때는 또 그렇게 또 파워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리스폰스가 이 전기차처럼 이제 모터를 그 구동력으로 발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토크가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에코 모드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에코 모드를 하고 다녀도
큰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렸고요. 일단은 운전 포지션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지션에서 딱 봤을 때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A필러가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이드미러가 플래그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쭉 이제 유리 영역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 여기다 디바이드 바를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근데 디바이드 바가 없어서 그런지 이쪽까지 시야가 아주 환해요. 앞도 시야가 좋고요, 이쪽도 시야가 좋고, 이렇게 운전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전반적으로 시야가 상당히 좋아서 운전하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 뭐랄까 좀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좀 아래에 있어요. 네, 대시보드 위치가 좀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가 모노코크 차량인데도 좀 포지션이 약간 높다라는 그런 착시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쪽까지 이제 잘 보인다, 시인성이 아주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쫀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작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헐렁헐렁하거나 그러지 않고 방향 전환을 내가 제대로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역시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가 차체를 잘 잡아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속 페달을 처음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이 경쾌합니다. 이 차가 1.8톤을 넘지 않아요. 1700kg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한 4700mm 이상의 전장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모터도 들어가 있고 배터리도 들어가 있는데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답지 않게 가벼워요. 그 가벼운 만큼 주행할 때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그래야 될까요?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고요. 정숙성도 훌륭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풍절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잘 잡아준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재밌는 거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렸을 때 가상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가상 사운드가 듣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듣기가 괜찮고, 그리고 이게 eCVT 미션이, 그러니까 CVT가 들어갔어요. CVT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밟다 보면은 마치 기아를 변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탁탁탁 변속할 때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다단 변속기를 조작하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속주행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이 상당히 좋아요. 차량의 그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그 고속으로 쭉 뻗어줄 때 그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롤링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차체 세팅이 좀 스포티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안정감 상당히 좋고, 뭐랄까 좀 밟으면 밟을수록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만한 그 등급의 우리나라 차량들 많잖아요. 그런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짜릿한 고속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는 마치 전기차처럼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요. 이게 B모드가 있습니다. B모드에 놓고 달리면은 이제 회생제동을 일으켜주면서 제동력을 배터리 충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리고 B모드가 전기차와는 좀 다르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B모드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멀미를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전기 차량들은 원페달 드라이빙 하다가 운전하면서도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도 저는 D모드로 하고 다닐게요. 자, 아까 대시보드가 좀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시보드가 낮기도 하면서도 쭉 뻗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시원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철조망 허니콤 패턴이라고 하던데요,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이런 가니쉬 좋고요. 여기에 이제 비상등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버튼 누르는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등 버튼을 자주 이용을 하잖아요. 자주 이용을 할 때 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탄탄한 느낌, 무른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SUV 치고도 롤링을 상당히 제어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너링에서도 이제 충분히 하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과속 방지턱 넘을 때인데요. 과속 방지턱을
이 탄탄한 차량들은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좀 몸으로 충격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차량은 그런 거를 참 제어를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약간 좀 부드럽게 넘는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신기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의 혼다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어울리는 기본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운전하는 내내 운전이 되게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몇 가지 그 사양상 아쉬운 부분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차 만들기 실력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측 깜빡이를 켰을 때 여기에 우측에 그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화면이 떠요. 우측 왼쪽은 안 떠요. 그래서 내려 살펴봤는데 저쪽은 캠이 있는데 이쪽은 캠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쪽은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안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측은 좀 사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이쪽 화면에 우측 측후방 교통 흐름을 이렇게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 암레스트에 팔을 올리고 운전을 할 때 기어 레버에다 팔을 올려놓으면 좀 편안한 운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하기가 편하다. 공간적인 면에서도 충분하고요.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에이다스예요. 에이다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혼다 센싱이라고 하죠. 혼다 센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혼다 센싱은 혼다가 자랑하는 에이다스 시스템이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차량과의 차량 간격도 어느 정도 4-5단계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앞차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중앙을 유지하는, 차선의 중앙 유지하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탁월합니다. 정확하게 딱 중앙을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조금은 더 강력하게 스티어링 휠의 제어권을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고 있을 때 세게 얘가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이죠. 확실하게 딱 중앙 유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딱 제어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면은 약간 좀 얘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차선 중앙 유지 보조를 해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전식 핸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살짝 해줘야 얘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잘 잡고 조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에이다스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지 상태인데, 자, 출발은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차선 인식했고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는 제가 잡아야 되고요. 차선을 인식한 상황에서 차선 중앙 유지 보조를 확실하게 해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틀어주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네,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차선을 잘 유지하고 가는데 제가 건드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딱 표시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좀 휠을 약간 쳐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디테일한 면을 살펴보자면은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잘 가고, 잘 서고, 잘 돌고, 그리고 쾌적한 실내 공간, 중형 SUV가 부럽지 않은 그 넓은 공간, 뭐 이런 곳들까지 종합해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차가 좀 운전할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쾌적하고, 네, 잘 나가고, 잘 서고, 잘 돌고. 네, 혼다 CR-V 하이브리드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모른다, 그 경우에는 혼다에 한번 문의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카타임 토마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